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 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장모님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면전에 대고 제가 한참 모자라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끝냈어야 하는 인연이었죠.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게 될 뻔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 서울의 전세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신혼부부 많은데 평생 전세에서 살아본 적 없는 딸을 전세로 살게 했다며 장모님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살았던 집은 전세랄 것이 있나 싶은 오래된 시골집이었거든요. 아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서 살게 된 4인실 기숙사가 본가보다 좋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집을 가지고 서울 전세 아파트의 흉을 보니 저로선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님이고 시골 분이시니 이해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처가가 알부자더라고요.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면서 평생 모은 재산은 아내의 오빠인 형님 결혼할 때 반절쯤 떼어준 겁니다. 어쩐지 결혼할 때 집에서 한 푼도 안 보태주시냐며 은근히 제 부모님을 흉보는 것 같은 것이 그저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들은 아들 결혼할 때 그만큼 보태줬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장인 장모님과의 만남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출산하고 복직을 앞둔 아내가 뜻밖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복직하면 시터 이모님 부르기로 한 거 말이야. 그게 왜? 낳기 전엔 그러면 되겠거니 했는데 막상 낳고 나니까 남의 손에 우리 소은이 맡긴다는 게 영 그래. 다들 그러잖아.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업계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모님 어렵게 모신 거고. 당신은 우리 애 맡긴다는데 왜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나만 걱정되나 봐. 남한테 애 맡기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한두 개로 끝나겠어? 우리 형편에 외벌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아이 갖기 전부터 협의한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복직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도 알아. 복직해야 하는 거. 대출금에 앞으로 우리 소은이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나라고 뭐 집에 들어앉겠다고 한 말은 아니라고. 그냥 차라리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아는 사람 누구? 우리 엄마는 디스크에 손모가 안 좋으셔서 애 봐주기 힘들다고 진작 말씀드렸잖아. 알지. 어머님 말고 우리 엄마 말이야. 장모님? 시골에 계신 장모님 보고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소원이 봐달라고 한다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시터 쓰기로 한 거잖아. 장인어른은 어쩌시고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건데. 우리 아빠가 뭐 애야?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아빠도 이미 그러라고 하셨는데 뭐. 뭐 벌써 여쭤본 거야?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먼저 결정했네 뭐. 일단 가능한지 물어보기만 한 거지. 당신만 괜찮으면 당분간 엄마 와서 봐달라고 하려고. 생각해보면 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차라리 내가 보는 게 낫다 싶을 정도고. 엄마는 우리 집에 지내면서 얼마간 용돈 정도만 받고 봐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녁에도 마음 편히 잘 수도 있고. 당신도 새벽 수유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오신다고 그럼 뭐 새벽에 주무시지 말라고 하고 새벽 수유를 장모님한테 맡긴다는 거야? 그것도 좀 아니지 않아? 엄마도 다 해본 일인데 엄마야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하지. 이럴 때 친정엄마 찬스 쓰는 거지 언제 쓰겠어?
솔직히 당신도 우리 집 돈 없는 거 아니면서 오빠만 도와주고 말았다고 서운해했잖아. 딸은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엄마가 어디 며느리 자식 이렇게 봐주겠어? 듣고 보니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와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부부에게는 더 나은 일이다 싶었습니다. 1년 정도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시터 비용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게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된 것이지요. 자네는 어떻게 오면 바로 홀라당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는가? 애는 뭐 우리 서정이만 키워? 예? 아니, 저 회사 일 때문에 당분간은 야근 대신 집에서 봐야 할 업무가 있어서요. 서정이한테도 말했는데 장모님께도 양해를 구할 걸 그랬네요. 일은 뭐 저 혼자 하는가 보네. 이맘때쯤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 물고 빨고 하느라 난리라던데. 자네는 애한테 정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소은이 정말 예쁘고 늘 같이 있고 싶은데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평소에 소은이 얼마나 예뻐하는데. 지금 회사 일이 바쁜 시기라 야근도 많은데 그나마 소은 아빠는 집에 신생아 있다고 배려해서 빨리 보내주는 거야. 배려는 무슨.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건데 배려는 무슨 배려야? 배려할 거면 애초에 일을 좀 빼줘야지. 앞으로 소은이한테 좋은 아빠 되려면 회사부터 옮겨야겠네. 그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장모님은 마치 제가 어떤 흠이 있나 관찰하기라도 하듯 마주치기만 하면 늘 트집 잡기 바빴습니다.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애는 왜 그렇게 앉는 거냐? 머리카락을 좀 자르는 건 어떻겠냐? 어떻게 저렇게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일밖에 없는지 의아할 정도로요. 아니, 애를 안아서 씻겨야지. 거기다 눕혀놓고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돼? 요즘엔 다 애기 욕조에 눕혀놓고 씻겨요. 매일 씻겨야 하고 토라도 하면 또 몇 번이나 씻겨야 할 텐데 그러다가 손목 나가 나중에 더 힘들고요. 장모님도 써보세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꽤만 늘어서 그저 편한 거만 찾아. 그렇게 씻겨서 애를 구석구석 씻기겠냐고. 아, 이리 나와. 요즘은 우리 자랄 때랑은 또 다르게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생소한 물건들이었지만 전부 아이 부모들이 더 편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옛날 분이라 그런지 자기한테 생소한 물건은 죄다 불필요한 것 취급하시면서 아기 용품도 쓸데없는 것만 잔뜩 사놨다고 잔소리만 하셨죠. 꼭 제가 쓸 때만 그런 소리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제가 편하게 애 돌보는 게 싫어 그런 걸 수도 있었고요. 그러한 사소한 부딪힘과 불만이 점점 쌓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네는 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복이 있는지 없는지 보인다는데 어쩜 그렇게 먹는 것도. 아휴, 나는 이따 먹을란다. 왜 엄마, 지금 아니면 우리 출근하고 나서 언제 먹으려고. 됐어. 나이 들어 그런지 아침에 뭐 먹으면 속 부대끼고 별로야. 입맛도 뚝 떨어지는 게. 손이 이리 줘. 언제부터 아침을 안 먹었다고. 밥맛이 떨어지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부터 늘 제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장모님과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시간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점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어졌고 결국 아내와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죠. 안 되겠어. 장모님 그냥 내려가시라고 하고 씻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내려가라고 하라니. 나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그게 얼마나 사람 열받게 하는 줄 알아? 참나. 엄마 그냥 하는 소리야. 옛날 사람이라 요즘 사람들 하는 거 성에 안 차는 거지. 뭐 당신한테만 그래? 나한테도 그러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나는 이해 안 돼. 어머님은 뭐 좋은 소리만 하시는 줄 알아? 가까이 사시면서 도와줄 형편은 안 되신다고 하면서 애 보고 싶다고 해서 자주 만나러 가고 그럴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당신 키울 때적 이야기하면서 하나 도움 안 되는 소리만 하시는데 나도 그냥 내내 하고 듣고 있잖아. 나는 매일 같이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니 그렇지. 당신도 매일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듣고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말할게. 그럼 됐지? 소은이 예민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맡기는 거 힘든 거 알잖아. 이제 엄마한테 적응해서 딱 붙어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시터 부르면 언제 적응시켜서 안심하고 나갈 수 있겠냐고. 아내의 뜻은 완강했고 현재 우리 부부의 여건상 장모님을 바로 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아내 말대로 저희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안 한다고 하는 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 역지사지로 조금 더 참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1년만 참으면 될 일이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도 가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 어린이집 가니 가셔도 된다. 직접 말하기가 힘들어 아내가 적당히 말씀드렸으면 싶은데 어째 아내도 모르쇠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 아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모님, 이제 가셔도 되지 않아? 소은이 어린이집도 보냈는데 시터 불러서 오후에 잠깐만 봐달라고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올 때까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시터 부르는 돈이 뭐 한두 푼이야? 엄마 손으로 키운 거나 다름없어. 소은이도 엄마 껌딱지 다 듣는데 뭐하러? 조금만 더 부탁드리려고. 이거 처음에 말했던 약속이랑 다르잖아. 소은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계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요즘 장모님 시골에 내려가는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장인어른은 괜찮으시다는 거야? 아휴, 곧 환갑되는 사람들이 서로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살까봐? 엄마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딸 집에 있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좀 서운해. 우리 엄마 못 보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구니까.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장모님이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아 힘들다고. 내가 참은 건 장모님이 소은이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계시는 거라고 해서 참은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엄마한테도 주의해달라고 말했잖아. 그 뒤로 크게 뭐라고 하지도 않더만. 그냥 당신은 우리 엄마가 싫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나는 엄마한테 맡길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놓여서 못 맡기겠어. 이제와 아내는 독불 장군처럼 굴며 장모님을 내보내기 힘들다고 했죠. 그러니 저는 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거예요. 아내는 장모님이 있어 더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거야 자기 엄마라 그랬겠죠. 새벽 수유도 도와주신다더니 며칠 하다가 도저히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다고 하셔서 저랑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했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기 빨래 2번 하기 귀찮으시다고 어른 빨래랑 같이 돌리는 것도 그렇고 유아식 먹는 아이한테 짠 장조림을 권하시는 등 육아관이 맞지 않아 갈등도 있었고요. 그게 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버텨왔던 건데 이제 기약도 없이 장모님이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다 싶어 전 결국 장인어른을 찾은 겁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한 뒤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을 뵈러 간 거예요. 아이 자네가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명절에도 돌발이 떠서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자네만 바쁜가? 설에는 내가 여행 간다고 오지 말래서 안 온 거잖아. 됐네 됐어. 근데 애도 없이 혼자서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한데 장인어른께서도 장모님 빨리 돌아오셨으면 하지 않은가 해서요. 우리 도와주신다고 너무 오래 집을 비우시기도 했으니 장인어른께서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큰 불편은 무슨. 난 괜찮네. 네? 그러시구나. 근데 장인어른, 그러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뭘? 장모님께 그만 집으로 돌아와 달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와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이랑 함께 있는 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 안 맞는 부분도 많았고요. 이제 소은이 어린이집도 가고 시터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장모님 없이도 괜찮은데 서정이도 그렇고 계속 장모님과 함께 살길 바래서 좀 난처합니다.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난처하기는 나도 마찬가지라. 네? 이제와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나 실은 자네 장모랑 이혼했네. 한참 전에. 네? 이혼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나도 참 이게 난처해. 자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할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서정이한테 말했는데 그 가시나가 조금만 더 모른 채 해달라. 조금만 그러는 통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혹시 저희 집에 올라왔을 때부터 이혼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지. 양심이 있으니 한 푼 받은 것도 없이 나간 거고. 아니 대체 왜요? 왜긴 왜야? 그놈의 여편네가 내 돈을 함부로 써서 그렇지. 알고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장모님이 사업하는 형님께 장인어른 몰래 큰 돈을 내어준 이후로 이혼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장모님이 이혼으로 갈 곳이 없게 되자 아내는 육아를 빌미로 저희 집에 들인 것이었어요. 갈 곳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 계약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갈 수 없던 것이었고요. 느닷없이 장모 모시고 살게 된 자네한테는 미안하네만 나는 그 사람이랑 합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전부터 희성이 그 자식한테 든 돈이 얼만데 이번에도 상의 없이 그 큰 돈을 갖다 줬으니 이러다 내 재산 거덜나 노후에도 쪽박 차고 다니겠다 싶어 내쫓아버린 거야. 아주 못된 여자라고 그 여자가. 이번에도 봐. 갈 거면 돈 퍼다 준 지 아들한테 갈 것이지 한 푼도 안 준 딸 집에 갈 건 또 뭐야?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그래도 지금까지 숨긴 게 미안하다며 이제라도 형님이 장모님을 모셔갈 수 있게 연락하겠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사주셨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이 이혼했다는 사실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장모님을 집에 들인 아내가 너무 괘씸했죠. 그러니 집으로 돌아와 또 한바탕 하게 된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걸 속여? 뭘?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뭐야? 뭐야, 내가 이렇게 물으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그렇게 말 못하겠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이혼했다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설마 오빠가 연락했어? 아닐 텐데. 그럼 아빠가?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나를 속이고 이 집에 장모님을 들인 게 중요하지. 속였다니. 때마침 나도 엄마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이혼으로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쉬웠던 거지. 같은 상황에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이상한 줄은 알아?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 없어진 마당에 장모님 어떻게 할 건데? 내보내. 나 장모님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갑자기 이렇게 가라고 하면 어디로 보내? 당신도 알았다며. 아빠랑 이혼해 갈 곳 없는 사람을 어디로 가라고 해? 그래, 이제야 순순히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만큼 속이고 소은이 핑계대서 우리 집에 장모님 머무르게 하고 싶었겠지. 여보, 그러지 말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긴 왜 어쩔 수가 없어. 형님 집으로 가시라고 해. 도움은 형님한테 다 주시고 왜 보잘것없는 사위 집에 계시는데. 당신도 못 봤어? 매사에 나한테 불만이 있으셔서 늘 찌푸리고 계신 거. 당신 양심이 있냐 없냐? 당신 같으면 매일같이 흠집 잡기 바쁜 우리 엄마랑 매일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나도 알아. 아는데 우리 오빠도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된단 말이야. 사업 때문에 안 그래도 회사도 위기인데 이 와중에 엄마까지 데리고 가라고 하면 이혼인데 일도 안 되지. 애가 둘인데 키우는 것도 문제에 양육비에. 아, 오빠도 힘들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 남편이 나는 안 힘들어 보여? 미안해. 미안한데 조금만 봐주라.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소은 아빠. 결국 아내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요. 정말 지긋지긋한 상사 밑에서 받아놓은 퇴사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어그러져 그 상사 밑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일로 아내와도 냉전이고 장모님을 봐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젠 장모님이 제 눈치를 좀 봤으면 싶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만나자더라고요. 가까운 삼겹살 집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술 한 잔을 하게 된 거지요. 뭐든 사람 마음처럼 되면 좋을 텐데, 그치? 한 잔 받아. 저도 좀 힘들어요, 형님. 알지, 알아. 매제 힘든 거야.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더 미안하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 저요, 장모님 이혼해 온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랑 싸워서라도 절대 같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속인 것도 속인 거지만요. 장모님 정말 나한테 너무하세요. 2년 가까이 살면서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힘들게 했는지 아마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알아. 우리 엄마 아들 바보라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도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인색한데. 그래서 우리 마누라도 이혼하면 이혼했지 우리 엄마랑은 한 집에 못 산다는데. 그럼 어쩝니까? 그럼 저희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저도 장모님과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매제. 지금 일만 안정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줄 수 없을까? 더 넓은 집으로 모셔가면 우리 마누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고 정 안 되면 내가 따로 집 얻어서라도 모실게. 내가 못나서 부모도 이혼시키고 서정이의 매제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아, 형님. 왜 이렇게 사는 게 마음처럼 안 되는지. 요즘 같으면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라 나도 답답해. 절망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나요?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사정 봐줄 여유가 어디 있다고요. 사람이 그만한 호의를 베풀면 당연히 그 정도는 돌아오겠거니 했던 안일한 마음이 컸던 거지요. 결국 그 기약 없는 약속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장모님이 제 눈치를 보긴 봤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대놓고 무안을 주는 일도 있다 보니 더는 제 앞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언행은 줄이게 된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라니까. 자네는 왜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고 굼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모님은 조용히 하고 빠져 계세요. 뭐? 제 일이잖아요. 소은 엄마도 저한테 맡긴 일이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장모님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둘 일은 아니죠. 아니, 말도 못하나? 예, 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 안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장모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긴 했어요. 제가 그렇게라도 하니 숨통이 트여 불만은 있어도 살만은 했거든요. 진작 할 말 다 하고 살 걸. 잘못돼봤자 이혼이 끝일 텐데 왜 인생 끝난 사람처럼 절절 매고 장모님 눈치를 살폈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왜 그 나이에 승진이 늦는지 다른 집 사위들은 능력이 좋아 둘째, 셋째까지도 생각한다더니 우리 딸은 글러서 첫째로 만족해야 한다는 등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이 지나고 몇 해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6살이 됐고요. 형님 사업은 순항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그러니 이제 장모님과의 불편한 동거에도 끝이 보여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형님에게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형님은 왜 아직도 말이 없어? 무슨 말? 사업 일으키고 집 넓은 데로 옮기면 장모님 모셔가겠다고 약속했잖아. 아, 또 그 소리야? 당신 이제 지금쯤이면 포기할 때도 됐지 않아? 포기라니, 뭘 포기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게 다 형님 사정 봐줘서 그런 건데. 약속이란 게 반드시 지키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그러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또? 형편이 힘들기는 또 뭐가 힘든데 형님 분명히 나한테 사업 일으키고 큰 집으로 이사가면 장모님 모셔간다고 했다고. 엄마도 전처럼 당신한테 모질게 구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은근히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 다 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솔직히 엄마가 우리 집에 거저 있었어? 우리 약속 있음 소은이 다 맡아주고 어린이집 픽업 다 해주잖아. 그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참나, 기가 막혀서 양심도 없냐? 장모님이 뭐 소은이 봐주는 거 거저하고 있어? 당신 달에 장모님한테 주는 돈 생각 안 해? 돈? 그래, 말 잘했다. 우리 엄마가 150 받고 애 봐주면 고마워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물어봐. 시터를 써도 150 택도 없어. 당신 그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다 욕먹을걸? 그래, 너가 한번 물어봐라. 지금 장모님 하는 일 생각하면 150이 적냐? 식비도 다 우리가 내고 한 번씩 고생한다고 너 카드 주고 옷도 사 입으라고 하지. 내가 그 돈 언급 안 하니까 몰라 그냥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소은이 잘 봐주시기라도 하냐? 어린이집 픽업? 종일반 보내면 해결될 일이야. 애 봐준다는 핑계로 일찍 애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유튜브나 틀어주고 애 식사 습관 다 망쳐놓은 게 누군데. 거기다 허구한 날 먹이지 말라는 과자 줘서 달래는 통에 그 나이에 치과에 출석하러 다녀. 소은이 장모님이 맡겨서 좋은 게 너 편해진 거 말고 우리 소은이한테 좋은 게 뭐가 있느냔 말이야. 저는 작정하고
마음에 담아둔 말을 다 쏟아냈고 틀린 말 하나 없는 제 말에 아내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도 이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이제 시댁 안 가. 어머님이 소은이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이 데려가. 나는 어머님 안 볼 거니까. 뭐? 너 진짜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래? 왜? 당신은 우리 엄마 무시하고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나는 시어머님한테 계속 내내 해야 돼? 받은 거 없는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 그래, 어디 해보자 그래. 대신 장모님 내보내고 우리 엄마랑도 6년 같이 살아, 그럼. 뭐? 내가 왜? 네가 유치하게 나오면 나는 뭐 못할 줄 알아? 내가 장모님이랑 6년 같이 살았으니 앞으로 6년을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보라고.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해. 할 말 다 하면서 살아보라고. 마음이 아주 구름에 떠다니듯 편하기도 하겠다. 아내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아내의 눈물에 약한 저이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6년을 참아줬으면 저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속속들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왜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썰어 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배려라는 건 때론 너무 일방통행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형님을 만나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님, 이제 장모님 모셔가세요. 약속했잖아요. 아, 매제, 그게 지금은 좀 어려워. 아니, 뭐가 어려워요. 사업도 잘 되시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잖아요. 내 식구 50평대에 이사갈 형편은 되고 그중에 장모님한테 내어줄 방 하나가 없습니까? 형님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 나도 우리 엄마 왜 안 모시고 싶겠어. 나도 안 그래도 마누라한테 이야기 말 꺼내봤는데 그날로 이혼할 뻔했는데 어떡해.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키워? 장모님께서 이혼까지 하면서 내어주신 사업 자금으로 그렇게 잘 됐으면 어떻게든 아주머님 설득하셔서 모셔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힘들면 따로 집을 얻어주시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라도 할 생각인데 아직은 그게 힘들어서 그래. 애들 학군지로 옮긴다고 무리한 거라 대출금으로도 빠듯하다고. 이 상황에서 어머님 모신다고 하면 애 엄마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는데 그럼 어떡해? 형님, 자꾸 이혼한다는 걸로 저 협박하시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해요. 저도 이대로는 도저히 서정이랑 못 살겠다고요. 제가 지금 형님 설득하려는 것 같아요? 아이, 매제, 가족끼리 어려우면 좀 돕고 살아야지. 사람이 매정하게 어떻게 그래? 저만 돕습니까? 저 형님 6년 도운 거예요, 6년. 6년이 짧은 시간 같아요? 됐고, 이번 달 안으로 장모님 모셔가세요. 아니면 저 진짜 서정이랑 이혼합니다. 아니, 매제, 그건 좀 아니지, 매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지요. 아내나 형님이나 딱 그 짝이었지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건 그냥 제가 만만해서였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도 선전포고하듯 이번 달까지 말미를 주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내보내든지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 더는 큰 소리 내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 문제로 골머리 앓기도 싫으니. 이게 뭐야? 이혼? 지금 당신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정확히는 당신 때문이겠지. 장모님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이 모양인데 내가 앞으로 뭘 믿고 살아. 당신이랑 살면 앞으로 머리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아 못 살겠어. 그래서 내가 기회 주는 거야.
나랑 소은이랑 가족 이루며 살든지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가서 둘이 알아서 살든지 해. 나는 소은이도 당신한테 보낼 생각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못해. 누가 이혼을 한대? 그러면서 아내는 이혼 서류를 제 눈앞에서 박박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짓이었죠. 이혼 서류는 얼마든지 다시 인쇄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마음대로 해. 협의 이혼 힘들면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어차피 쉽게 이혼하나 피곤하게 이혼하나 그게 그거야. 나한테는 그 어떤 피곤함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그 미래보다는 나을 테니까. 여보, 알았어. 내가 오빠한테 말할게. 내가 어떻게든 엄마 내보내면 되잖아. 결국 아내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형님에게 전화해 한바탕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의 행동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이혼당하게 생긴 마당에 그러다 형님 이혼할까봐 벌벌 떠셨거든요. 내가 지금 오빠랑 엄마 때문에 이혼해야겠어? 오빠는 오빠 가정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면서 왜 내 가정은 나 몰라라 하는데? 뭐? 1년? 웃기고 있네. 야, 그렇게 1년 하다가 6년 됐잖아. 몰라. 이제 엄마, 오빠가 책임져. 당장 데려가. 정서정,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안 그래도 정환이 힘들 건데 짐스럽게 그러면 어떡해? 엄마도 엄마가 짐인 건 알아? 나도 소은 아빠한테 쪽팔려. 쪽팔린 거 무릅쓰고 내 엄마니까 박박 우겨서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거라고. 근데 엄마는 이 와중에도 오빠 걱정밖에 안 돼? 오빠 이혼은 안 되고 내 이혼은 돼? 김서방, 자네 그러는 거 아니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갈 곳 없는 장모를 내쫓는 법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자네같이 인정머리 없는 사위가 있단 걸 알게 되면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할 거야. 그러다 돌 맞아 죽어.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얼마든지 돌 던지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 전부 장모님 같은 분들일 텐데 장모님 같은 분들한테 욕먹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뭐야? 너 두고 봐. 아주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결국 형님은 급한 대로 원룸 월세집을 구해 장모님을 모셨고 그렇게 6년여간의 장모님과의 동거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죠. 이로써 저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나 했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서 산지 어언 반년이 지나고 우리 가정도 차차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아내는 장모님이 돌봐준 아들이 적응을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였죠. 늘 보이던 외할머니가 안 보이니 어디 갔느냐고 묻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보고 싶다고 찾은 적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아들과 그렇게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쫓아내듯 내보내겠습니까? 넓은 집에 살다 졸지에 월세방에 살게 된 장모님은 매일같이 아내에게 전화해 신세 한탄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내는 그걸 또 다 받아주고 있었으니 효녀 중에 효녀라고 할 수 있었지요. 대체 왜 저렇게 받은 것도 없이 빼앗기고만 살았으면서 엄마를 챙기나 했는데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장모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며 애증 같은 걸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장모님을 미워하지만 한편으론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죠. 아빠, 그러지 말고, 엄마 계속 저렇게 불편하게 살게 할 거야? 엄마 그러는 거 평생 다 참아주더니 왜 갑자기 그러는 건데? 7년 전 일이고 뭐고 평생을 약속해 한 결혼 아니야? 아빠! 그만둬. 장인어른 만나시는 분 생겼다는 말 듣고도 그래? 장인어른 얼마나 곤란하시겠어. 그만둬. 당신 부모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두 분 이혼하신 지 벌써 7년이야.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재결합하라고 하면 잘도 하시겠다.
가뜩이나 새로 만나시는 분도 계신 마당에 당신도 장모님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무슨 미래? 뭐 엄마도 새로운 남자친구라도 소개하란 말이야? 이쪽은 새어머니, 저쪽은 새아버지. 난 절대 그 꼴 못 봐. 당신이 애야? 당신한테 새엄마와 새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분한테 새로운 반려자가 필요한 거잖아. 장모님도 새 남자친구 생기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장모님 책임질 수 있어? 없잖아. 형님도 계속 나 몰라라 할 것 같은데 별 수 있어? 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행여나 우리 엄마한테 아빠 여자친구 생겼단 말 하지 마. 엄마 거품 물고 쓰러져. 재결합 생각 없대도 아빠한테 새 사람 생겼다면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 내가 장모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할 사이야. 그리고 배신감은 무슨, 헤어져 제대로 만나지도 않는 전 남편인데. 하지만 아내의 우려에도 결국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여자친구 문제를 알게 되시고 말았죠.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아들 때문에요. 근데 엄마, 외할아버지 여자친구는 뭐라고 해? 외할머니라고 해? 그럼 나는 외할머니가 2명이야? 아들의 한마디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하게 된 식사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모님은 그 사실에 분개하며 장인어른더러 노망났다느니 남사스러워 죽겠다느니 별별 소리를 하며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가버렸어요. 저는 터질 게 터졌다 싶었지만 아내는 심경이 복잡해 보였죠. 문제는 장모님이 그냥 붕괴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분저분 만남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 또 밖이야? 아니, 지금 9시야. 이 시간까지 뭐 하고 다녀? 잠깐만, 옆에 누구야? 남자 목소리인데. 엄마 설마 남자 맞나?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엄마, 엄마! 부쩍 외출하는 시간도 늘었고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는 날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가 일은 신경 끄고 싶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내도 참 골치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로 일상의 활기를 찾은 것 같으니 좋겠다 싶지만 장모님은 뒤늦게 장인어른께 복수하듯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게 또 문제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장모님의 연애 소동이 반년가량 이어질 무렵이었어요. 저기, 여보, 왜? 그게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돈? 무슨 돈?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 2천? 아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한데? 아이, 그게 엄마가 뭐야? 아이, 또 장모님이야? 장모님이 왜? 그렇게 날부터 세우지 말고. 아, 진짜 내가 당신한테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대체 또 무슨 사고를 치셨길래 또 형님 사업 자금 대준다고 빚이라도 진 거야? 차라리 그거였으면 낫지. 오빠가 해준 집 보증금 빼서 만나던 아저씨한테 주고 그 아저씨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나 봐. 근데 그 남자가 그 집 내놓고 사라져버렸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장모님 남자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다는 거야? 형님이 해준 집 보증금을 내주고? 아이, 참나. 나도 미치겠어. 근데 어떡해. 당장 갈 곳이 없다는데. 오빠도 너무 충격받아서 2번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엄마 저렇게 둘 수도 없잖아. 제발 보증금만 어떻게 도와줘. 내 이름으로 계약해서 보증금 빼는 일 없게 할게. 어? 보증금은 어차피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묶인 돈이잖아. 안 돼. 여보. 여기서 내가 장모님 보증금 대주잖아? 당신은 2번, 3번을 바랄 거야.
형님도 잘 구슬리면 전처럼 어떻게 몇 년은 맡겨도 되겠구나 싶을 거고, 나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장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도 당신이 같이 밥 한 끼만 먹자고 하면 그래도 따라가주고 얼굴도 보면서 지냈잖아. 당신 나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뭐 1억을 해달랬어? 2천이야. 묶이는 돈 2천 그걸 못 해줘? 못해. 정 못 봐주겠으면 당신 이름으로 대출 받아 당신 용돈 주려 대출 이자 갚겠다고 하면 그건 모른 채 할게. 여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지. 아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 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해요. 장인어른 재산 마음대로 처분해 아들 지원하다 이혼당하고 아들이 겨우 해준 월세집 보증금까지 빼서 만난 지 2달밖에 안 된 남자한테 준 분을 뭘 믿고 도와드리냐고요. 아내는 그게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게 절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처가 일이라면 완전히 손을 놓을 생각이었고 이 일로 아내가 저희 집 일에 손 떼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차였죠. 그런데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아내의 일이 늦어지는 날이라 제가 일 끝나고 아들 유치원에 들렀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소은이가 없다니요. 누가 데려가는데요? 애 엄마는 아직 회사라는데. 그게 소은이 할머니께서 데려가셨는데요. 할머니요? 무슨 할머니요? 설마 소은이 왜 할머니요? 그건 모르겠는데 할머니라고. 소은이도 할머니 알아보고 따라 나섰고요. 뭐라고요? 아니, 아무리 애가 알아본다고 해도 부모랑 사전 협의가 없이 보내는 건 아니죠. 전화 애 엄마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전에도 몇 번 종종 오셨거든요. 아내가 몇 번 장모님께 맡긴 모양인데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위험이 생겼다고 생각된 것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장모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초조하고 애가 타더라고요. 결국 아내에게 전화해 재촉했지요. 엄마가 데려갔다고? 그런 말 없었는데. 내가 부탁한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애를 데려가신 건데? 빨리 전화해봐. 어딘지 물어보고 어디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알려줘.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그냥 애가 보고 싶었나 보지. 딱 저녁 시간대인데 밥이라도 먹이고 있는 중일 거고.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전화할까. 왜 그래? 엄마 덕분에 모처럼 휴가 얻었네 뭐. 들어가서 당신 좋아하는 맥주 마시면서 야구나 봐. 얼른 전화해보라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여튼 당신 우리 엄마 엮인 일이면 유난스러운 거 뭐 있어. 알았어.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 아내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내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초조해졌지요. 저는 급한 대로 형님한테 전화해 물었어요. 형님, 혹시 장모님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우리 엄마?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는 왜? 아니에요. 혹시 장모님께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여쭤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 알았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형님은 벼랑간 생뚱맞은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긴 형님이 해주신 돈을 남자에게 해다 바쳤으니 형님에게 가시진 않았겠죠. 그렇게 30분이 흐른 후에야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 전화해봤어? 여보, 어떡하지? 왜? 뭔데?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아무래도 소은이를 일부러 데려간 것 같아. 뭐? 아내는 장모님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오자마자 장모님이 보낸 문자를 제게 보여주었죠. 당장 5천만 원만 보내. 그럼 소은이 무사히 돌려보내줄 테니까. 엄마가 급해서 그러니 눈 딱 감고 이번만 그렇게 해줘. 내가 그러게 장모님한테 작작 맡기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2천만 원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그리고 2천만 원이라며 어떻게 2천만 원이 단 2주 만에 5천만 원이 돼? 나야 모르지. 당장 경찰서에 연락해야겠어. 일단 소은이부터 찾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 안 돼. 뭐? 여보, 진정해. 남이 데려갔어? 우리 엄마가 데려갔어. 엄마가 설마 소은이한테 해코지 하겠어? 경찰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니잖아. 그럼 애 납치해서 돈 요구하는 게 경찰한테 도움받을 일이 아니면 뭔데? 뭐 납치? 무슨 그런 말을 해. 납치라니. 부모 동의 없이 애를 데려간 거면 납치야.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장모님 일이라고 감싸려 하지 말고. 그러고도 당신이 애 엄마야? 기다려보자. 일단 내가 엄마 설득해 볼게. 결국 화를 억누르며 아내 말대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끈질기게 장모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장모님은 전화는 받지 않고 돈은 준비된 거냐는 문자 메시지만 보냈어요. 저는 그 꼴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요. 친족 간의 납치도 신고됩니까? 당연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장모가 제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진짜 경찰에 신고했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들의 말에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납치 사건은 친족 간에도 은근히 종종 일어나는 일로 최악의 경우 아이에게 해를 가한 일도 덜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이 할머님께서 돈까지 요구하셨으니 이 일은 심각한 중범죄예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그냥 돈만 보내면 멀쩡히 돌아올 텐데요. 물론 원하는 요구 들어주고 손주니까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요. 명백히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사이 저는 장모님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전화 받으시라 메시지를 넣어놓고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전화를 50통쯤 했을까요? 그제야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장모님! 돈은 준비된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돈부터 넣고 연락해야지. 왜 통장은 그대로인데 전화만 북새통이야? 장모님,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얼른 우리 소은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세요. 돈이고 뭐고 일단 아이 데리고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됐네. 나는 내 통장에 5천만 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네도 서정이도 만날 생각이 없어. 장모님,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애를 납치해 가고도 무사하실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돈까지 보내면요. 이거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돈부터 보내, 돈부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솔직히요. 당장에 욕짓거리라도 퍼붓고 싶은 거 정말 간신히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 이성의 끈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던 거지요. 이가 으스러지겠다 싶을 만큼 힘을 주고 벼르던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아! 애가 왜 웁니까? 무슨 일인데요?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자네는 굼뜨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나. 애가 걱정이 되긴 하는 거야? 애가 걱정이 되면 돈을 붙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건 내 건데 인수영아는 왜 허락도 안 받고. 그때 저 멀리
희미하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어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인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는 형님의 둘째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그때 경찰도 장모님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를 알아냈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저는 장모님이 어딨는지 확신했죠. 장모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후회는 애 데리고 있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애 놓친 자네가 할 일이지. 소은이 멀쩡히 보고 싶은 건 맞아? 저는 전화를 끊고 일단 아내 휴대전화부터 빼앗았습니다. 아내가 허튼 수작 부려 장모님이 장소를 옮기는 일은 없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경찰과 함께 형님의 집으로 갔고 제가 왔다는 말에는 아무도 없는 척하더니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문을 여는 겁니다. 장모님은 경찰을 대동해 찾아낸 것에 당황한 듯 눈치를 살피며 그랬죠. 바쁘실 텐데 여긴 왜? 아유, 사위한테 장난 한번 해본 것뿐인데 너무 수고스럽게 해드렸네. 네? 뭐라고요? 장난이요? 그럼 장난이지. 봐, 소은이 정환이 애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경찰관 양반, 내가 애를 진짜 납치했을까봐 찾아온 거예요? 으이구, 헛걸음하셨네. 할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장난은 아니죠. 아니요, 경찰관님, 이분 장난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관님도 들으셨잖아요. 저한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한 말도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라는 거지. 내가 남이야? 나 소은이 외할머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손주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장모님은 끝까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창 현관에서 신랑이 하고 있자 그제야 형님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형님, 제가 분명히 장모님 어딨냐고 물었을 때 형님 모른다고 하셨죠? 장모님 위치 아시면 연락 달라 했는데 연락 없으셨고요. 아니 그게 애들도 있고 하니 정신이 없어 까먹었지.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뭐?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엄마, 요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더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야? 네가 분명히 너 사업자금 3천에 내 보증금 2천. 그래서 5천 받아내려면 이 방법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파는 지가 다 짜놓고 멀쩡한 나를 뭐 정신병자로 몰겠다는 거야, 뭐야? 엄마 또 그러신다.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오락가락해요. 본인이 할 일도 잘 인지를 못하시고. 참나.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아들 유괴 사건의 전말은 이랬던 겁니다. 형님은 모자란 사업 자금 때문에, 장모님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신세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궁리해도 더는 돈이 나올 궁리가 없자 저에게 좀 더 쉽게 돈을 받아내보고자 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이를 납치했고 아이라면 끔찍히 여기는 제가 얼른 돈을 붙일 거로 생각한 거예요. 저요, 이 일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가서 두 사람을 상대로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그리고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는 아내 상대로도 이혼 소장을 넣었죠. 양육권은 어지간하면 엄마가 가져간다는데 혼인 파탄의 이유로 장모님이 주된 원인이 된 상황에 장모님이 손자 유괴로 고소를 당했으니 아내에게는 불리한 싸움이었죠. 결국 아내는 소송을 포기하고 울며 받아들이더라고요. 주말에는 꼭 나랑 시간 보낼 수 있게 그것만 지켜줘. 부탁해. 아니, 협상한 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2시간이야. 당신 집 나가면 장모님이랑 살 거잖아. 애를 유기한 사람한테 어떻게 애를 맡기지? 당신이 장모님이랑 사는 게 아니더라도 나는 못 믿어. 그러니까 협상한 대로 지켜. 여보, 장모님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아이가 안전하게 있었고 유괴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돈을 받는 데 실패한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것이죠. 형님은 끝까지 장모님이 혼자 한 일이다 박박 우겨 결국 장모님 혼자 뒤집어 쓴 겁니다. 참, 형님도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혼해 그렇게 된 어머니를 자기 살겠다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 그렇게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런 장모님 안쓰러워하는 건 오롯이 전처 몫이었고요. 장모님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건 아내니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 장모님을 믿으려 한 것이 이혼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아이와 저 2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버거운 일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부자 둘이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